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인생이자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막장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은정은 늘 강해야 했다. 집안 형편은 나쁘지 않았지만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공부 잘하는 딸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정답 같은 인생이었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입사했다.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지만 은정의 눈을 마주친 적은 없었다. 그녀에게 지우는 마치 처음 만난 따뜻함이었다. 다정했고 진심 같았다. 넌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그렇게 말하던 그가 차갑게 견할 줄은 몰랐다. 은정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자신의 감정, 이름, 자존감을 내려놓아야 했다. 결혼 첫 해, 은정은 아이를 가졌다. 그러나 임신 7개월,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 마취 속에서 흐릿하게 떠오르던 의사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훈의 얼굴. 조산이긴 하지만 괜찮아. 우리 딸이야. 은정은 그렇게 수정이라는 작은 생명을 받아들였다. 조산아로 태어난 딸은 유난히 작고 약했고 은정은 더욱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수정은 그녀의 전부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댁은 아이에게 냉담했다. 왜 저렇게 생겼지? 참, 우리 피가 아니면 어쩌려고. 은정은 상처받았지만 웃었다. 그녀는 시댁의 조롱, 시어머니의 압박, 멸시를 수년간 견뎌냈다. 하지만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지훈의 따뜻함 때문이었다. 겉으로 무심해 보여도 그는 가끔 눈을 맞추며 말했다. 넌 정말 내 최고의 선물이야. 난 항상 내 편이야. 그 말 하나의 은정은 계속 살아냈다. 10년, 15년, 20년이 흘렀다. 지훈은 점점 은정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말은 줄고 외박은 늘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넌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면전에서 말했다. 수정은 그 사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고 아버지 지훈과 유독 가까웠다. 어느 날 은정은 수정의 방에서 우연히 태블릿을 정리하다 이상한 사진을 발견한다. 지훈과 수정이 호텔 발코니에서 나란히 누워있는 사진. 그 미소는 구녀지간이라기엔 이상하게 친밀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옆에 메모처럼 남겨진 문장들이었다. 아빠는 내가 없으면 안 돼. 아무도 우리 사이를 이해 못해도 우린 특별하잖아. 엄마는 몰라. 우릴 멀어지게 하려고만 해. 은정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수정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집착 사이 어딘가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은정은 깨달았다. 20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유일한 온기는 실은 가장 추악한 진실을 감춘 불씨였다는 걸. 은정은 진실을 파고들었다. 출생기록, 의료기록, 병원 진료 차트.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다. 출산한 날, 은정은 실제로 유산했었다. 병원 기록에는 자궁, 내태아 사망 및 자궁 정리술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지우는 그날 자신의 옛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를 조산한 딸로 위장해 은정에게 안겨주었다. 은정은 조작된 딸을 아무것도 모른 채 품고 키우고 사랑해온 것이다. 병원은 지훈의 집안이 운영하는 의료재단 산하였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까지 모두 은폐에 협조했다. 그리고 그동안 지훈과 수정 사이엔 감정적 경계선이 무너진 관계가 계속되어 왔다. 은정이 시댁에 이 사실을 추궁했을 때 그들은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처음부터 내가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았어. 이제야 알겠지? 그날 밤 은정은 처음으로 지훈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복수하겠다고. 단 하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은정은 1년 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병원 기록, 입영 사실, 조작된 출생신고서,
지훈과 수정의 대화 캡처, 음성 녹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훈이 회사 돈을 유용해 수정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을 빼돌린 증거까지 확보했다. 은정은 이 모든 자료를 언론사 사회부, 국세청과 금융위, 검찰에 동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보도가 터진 아침, 지훈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았고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뉴스는 모든 포털을 장악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회장 아들 출생 위장 및 사생아 은폐, 감정적 비윤리 논란까지. 지훈은 하루아침에 직위 해제됐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시댁은 은정을 찾아와 무릎 꿇고 말했다. 이쯤에서 그만하자 제발. 애까지 망치지 말아줘. 그러나 은정은 단호했다. 이쯤에서 멈췄어야 했던 건 20년 전 당신들이었어요. 며칠 후 지훈은 서울구치소에서 자해 시도를 하다 발견됐다. 정신적 불안정으로 심리상담을 받던 그는 은정에게 편지를 한 통 남겼다. 은정은 편지를 조용히 접어 개봉조차 하지 않고 반송 처리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었다. 2년 뒤 서울의 조용한 골목 어귀에 있는 이든 심리회복센터. 그곳은 은정이 설립한 위기 여성 전문 상담소였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다른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한 젊은 여성이 상담실 문을 열고 앉았다. 눈가에 깊은 피로가 내려앉은 얼굴로 말했다. 전 무너진 것 같아요. 은정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웃으며 말했다. 무너져야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전 무너진 다음에야 나를 지었어요. 그녀의 말에 여성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소중한 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든 사랑이든 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한 일기를 씁니다. 누군가의 진실은 누군가의 구원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 응원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막장일기였습니다.